제가 뭐 질문은 없으시잖아요. 많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혜진이 형? 네. 해보세요. 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네. 단백질 쉐이크가 궁금해서. 단백질 쉐이크? 네네.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고르려면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될지 광고가 너무 많아요. 좋아요. 3대 영양소가 뭐죠? 탄수화물 지방. 맞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훌륭하십니다. 여기서 끝낼까? 하나 더 물어볼까요? 5대 영양소. 여기 거 요만하겠습니다. 요만큼 하겠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 이제 근육이 자극을 받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보통 우리가 엔진에다가 힘을 더 가하면 엔진은 이제 고장 나잖아. 근데 우리 몸은 내가 100kg를 들 수 있는데 여기 100kg 힘을 딱 가해주면 이제 뇌가 판단해, 무의식적으로. 야, 100kg 힘이 들어왔네? 그럼 앞으로 100kg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 해서 내가 100kg를 들 수 있는데 100kg 힘이 들어오면 야, 몸이 다음엔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준비를 하자 해서 몸이 이제 120kg로 근육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단백질이 필요하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최대 부하로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커지진 않아요. 그냥 그 유지는 되겠죠. 근데 일단은 단백질을 물어보셨으니까 단백질은 WPC, WPI, WPH가 있어요. 거기서 단백질을 이제 찾아보면. 그래서 이제 뭐 가수분해가 됐느냐, 뭐 젖산분해가 됐느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WPC가 제일 쌉니다. 그래서 WPC가 제일 싼데 효과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러면 왜 WPC, WPI 이렇게 돼 있냐? 그 우유 먹어갖고 유당이 분해가 잘 안 돼서 우유 마시면은 그 배탈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WPC를 먹으면 안 되고 WPI를 드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거를 분리해낸 거예요. 그리고 난 우유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냥 싼 거 드시면 돼요. WPC. 그럼 똑같아요, 효과는. 그 WPH는 뭐냐? 이제 뭐 가수분해를 해서 더 분리를 많이 했다는데 이건 필요 없어. 사실은 이거는 한 10,000원씩 차이 날 거예요. 뭐 어떤 제품을 사시든. 그러면 그거는 WPH는 그냥 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 회사가 한 거고, WPC는 내가 그냥 우유를 마시면 속이 좀 불편하다. 그럼 WPI 드시면 되고, 상관없다. 그러면 그냥 제일 싼 거 드시면 돼요. 근데 제일 싼 걸 드시는데 성분에 탄수화물 몇 프로, 단백질 몇 프로 이거는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살찌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 탄수화물 함량이 많고, 탄수화물, 우리가 살이 찌는 게 지방을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거든요. 그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고 남으면 다 지방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지방으로 제일 빨리 변하는 게 탄수화물. 밀가루, 빵, 설탕, 초콜릿, 뭐 여기는 단당류, 다당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바로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라면 같은 고탄수화물을 먹었는데 조금 있다 또 배가 고파요. 금방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거는 탄수화물을 먹어서 인슐린 수치 확 올라갔다가 인슐린 수치가 뚝 떨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그 정도 어떤 그 괴리감이 몸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탄수화물을 먹으면 배도 계속 고파요. 근데 이제 그게 배도 계속 고픈 것 같은데 사실 안 먹어도 되거든요. 저는 사실 1년 동안 한 끼 먹었어요. 간헐적 단식이라는 그 연구에서 논문이 3개가 나왔거든요. 논문이 3개가 나와서 그게 정말 제가 궁금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사실 제가 이제 살면서 궁금했던 거는 아니 우리 그 태권도 선수 뛰는 애들 보면 뭐 8kg씩 막 5kg씩 기본 감량하고 뛰는데 저도 그래서 애들 살을 그렇게 빼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었는데 아니 큰 놈들은 다 큰단 말이야. 쭉쭉 다 크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의문이 좀 있었어요. 이게 저게 유전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크는 걸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복 시간, 배고픈 시간을 가지면 오히려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끔 굶는 시간이 있으면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고 몸의 치유가 더 좋아져. 제가 2m 떨어져 있으니까 좀 내릴게요.
몸에 그 세포가 더 치유가 많이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먹으면 약간 세포가 고장났거나 약간 이제 망가진 세포가 그냥 방치가 돼요. 왜? 계속해서 음식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좀 고장난 세포들이나 이런 게 있다가 그냥 그대로 방치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염증이 생기고 이제 문제가 발발할 수 있어요, 몸에. 근데 이제 굶으면 어떻게 되냐? 이 영양분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몸이 막 찾아요. 못 쓰는 세포 없나? 그럼 이런 이제 고장난 세포들을 다 이제 끄집어내서 다 분해해요. 다 분해해서 다시 재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것처럼 쓸 거 없으면 막 그 쓰레기에서 뭐 찾아가지고 다시 뭐 이제 재활용하고 하는 것처럼 몸도 그렇게 돼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플라스틱 지금 바다에 버려지고 막 이렇게 돼서 큰 환경 문제가 되듯이 몸 안에 그런 환경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은 그렇게 굶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 몇 번 들으셨겠지만 제가 제일 재밌는 거, 다이어트를 하면 안 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이제부터 다이어트 할 건데 뭘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들면 다이어트를 할 건데 뭘 먹을 생각을 먼저 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이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하루에 3끼 먹는 건 과하다. 인류 역사상 하루에 3끼 먹기 시작한 게 100년도 안 됐다. 그래서 하루에 3끼 먹는 건 사실 미국에서도 아침에 우유하고 뭐 베이컨 구워서 이제 그 낙농가 그 우유하고 뭐 이런 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침에 우유 한 잔과 베이컨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루가 3끼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 신체 구조상도 밸런스상에도 3끼는 좀 과하다. 3끼 먹으면 살이 많이 찐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간식도 먹는다. 끊임없이 먹는다. 근데 어떻게 살이 빠지는가? 살이 빠질 수가 없다. 살이 빼고 싶으면 굶어라. 자, 굶는데 배에서 막 꼬르륵 하고 막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질려야지. 내가 살이 빠지고 있구나. 이 시간을 내가 좀 더 길게 유지해야겠다. 저는 정말 그런 마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제도 제가 수업 끝날 때 얘기했지만 습관이에요. 습관. 어머님들 지금 여기서 이거 뭐 한 3달 동안 6월달까지 딱 괜찮네. 7, 8월 여름이니까 6월달까지 한번 빡 좋아보자. 그리고 이제 7, 8월에 조금 나은 모습으로 여름을 맞이하자. 이 마음으로 오셨을 거고 저희는 정확히 그 마음을 노렸죠. 계획을 이제 딱 6월 말에 끝날 수 있도록 했어요. 제가 예전에 뭐 저도 젊었을 때 어머님 교실을 해봤죠. 근데 매일 쭉 그 한계가 없이 쭉 길게 가잖아요. 안 나와요, 이렇게. 며칠 나오다가 다 안 나오세요. 그냥 막연하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차라리 뭐 2달 딱 이렇게 팩을 딱 정해서 가는 게 이제 좋은데, 우리가 뭘 안 먹고 굶고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몸이 변화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요가 오잖아요, 나중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요즘 방송도 보면 거짓말이 절반이고, 사실은 서울대 면역학과, 우리나라에서 그 전공의가 여러 가지 전공의가 있는데 서울대 면역학과 전공의께서 말씀하셨어요. 코로나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는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지금 막 강연을 하고 다니시는데 뉴스 앵커 말이 더 세요. 코로나 몇 명 확진됐다면 다 깨. 이런 그런 것처럼 뭐 방송에서 어디 살 빠진다 그러면 거기 살 빠져. 그렇게는 살은 안 빠지거든요. 요요 현상 참으로 재밌는 얘기죠. 왜냐하면 요요 현상이라는 건 없어요. 어머님도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운동하시고 하니까 근육도 좀 생기고 지방도 빠지고 몸이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이 딱 끝나서 원래 생활로 돌아가면 그 원래 몸으로 돌아가겠죠. 우리 몸은 우리 생활의 정확히 반증이에요. 내가 뭘 먹고 얼마나 쉬고 하는 게 몸으로 그냥 딱 지표로 나오는 것 뿐이지 뭐 특수한 뭔가를 해서 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평생을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저도 나이가 48살이거든요. 근데 저는 늘 생각해요.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다. 그 아침마다 막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운동 안 하면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 안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동하시다가 나 어느 정도 이제 목표를 달성했어 하고 원래 생활대로 돌아가면 당연히 몸이 옛날 몸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거는 요요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습관이 바뀌면 몸으로 그대로 다시 표현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셔야 된다. 꾸준히. 그 왜 꾸준히 못 하시냐? 게을러서. 인간이 성공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 아니 뭐 누가 왜 몰라?
제가 관장들 데리고 막 세미나 도장 이렇게 왜 아이들 가르칠 때 이러고 교육적 목표를 어쩌고 막 이러면 다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왜? 안 하잖아. 알면서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많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아는 걸 실천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실천은 일도 안 하는데 공부 서울대 나오고 뭐 하버드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신 건 이거를 좀 이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고 왔지만 저는 뭐 외국에 나갈 때도 호텔을 딱 보면 가장 먼저 헬스장이 있나? 그리고 헬스장에 어떤 기구가 설치되어 있나 먼저 봅니다. 그리고 헬스장이 없는 데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전 튜브를 가져가요. 튜브를. 튜브를 땡기고 가서 운동을 하고 튜브가 안 되면 혼자 혼자 복싱하고 발차기도 하고 막 혼자 정신병자처럼 혼자 한 30분 동안 그 호텔 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애들 데리고 뭐 어디 이제 일정대로 가끔 하는데 그만큼 설날 연휴가 딱 있는데 뭐 추석 연휴가 딱 있는데 그럼 이날 출발하면 이날 아침에 내가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고 엄마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설날 갔다가 다시 처갓집 갔다가 가서 그럼 아침에 오면 이날 운동하고 이 운동을 이틀 빠질 수 있게 운동을 이틀만 빠지면 나머지는 다 내가 운동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가장 그러니까 내가 몸에 관심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1번이어야 돼. 근데 우리 혜지 씨도 교회 다니지만 이런 거잖아요. 저도 이제 뭐 성경도 많이 읽고 했는데 우상숭배는 그 제사상에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게 우상숭배. 뭐 하나님보다 뭐 여자를 만나러 간다, 남자를 만나러 간다, 하나님보다 돈 벌러 간다든지, 하나님 뭐 교회 가야 되는데 딴 거 하러 간다든지 이게 우상숭배지. 그냥 이렇게 절하는 거는 문화일 뿐이에요. 이게 단지 내가 그럼 내 마음속에 가장 첫 번째로 뭐에 둘 것인가? 그럼 내가 몸매 만들기라면 아니면 근데 이제 몸매 만들기라기보다는 건강이라면 우리는 늘 말로 하지만 건강하자고 말로 하지만 실천하지 않아. 이게 제일 미스테리예요. 저는 인간이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건강이래. 누구나 그렇게 말해. 근데 누구나 하지 않아. 더 신기한 거 자식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왜? 아직은 다 젊고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아프지도 않고 뭐 이러니까 그렇지만 막상 정말 운동 열심히 하시는 사람 누구예요? 당뇨병 환자들, 고혈압 환자들, 한번 죽었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신 분들. 이번에 그럼 결국에는 골로 가야지 운동하겠다는 거야?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요 습관이 제일 중요하시다고. 그래서 놓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야, 요 2달 동안 딱 빼가지고 뭔가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2달은 바뀔 수 있다. 근데 더 바뀌지 않는다. 더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거. 이게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데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고 생활 패턴이 습관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그게 뭐야? 자식도 마찬가지야. 아이들 가르칠 때 뭐 공부하는데 사실 그냥 조금 저는 분당에도 도장이 있고 지금 뭐 도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잖아요. 딱 봤을 때 이미 승부는 끝났어요. 강남권 애들하고 지방권 애들하고 사실은 희망을 꺾고 싶진 않는데 이미 승부는 끝났어. 끝났는데 모르죠. 왜? 석차도 안 보여주지. 지금 뭐 전체 석차도 안 보여주지. 어떤 지금 다 고교 평준화 시켜버렸지. 그게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건지 정말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위한 건지는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치적인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게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엄마는 TV 보면서 너는 공부해 이러니까 애들이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문을 꽝 닫고 들어간다. 우리 애는 말해, 우리 애는 시키는 건 다 해. 그런 애들이 제일 무섭다. 우리 애는 착해. 이런 애들이 제일 무섭다. 왜? 결국 사람은 인풋 들어오면 아웃풋 나와야 된다. 이거는 스트레스든 먹은 것도 뭐든 다 마찬가지야. 지금 아이가 내 힘에 눌려서 엄마 말 잘 듣는 것 같지만 얘도 힘이 이제 엄마를 이길 수 있을 거다. 엄마가 뭐라 하고 문 꽝 닫고 들어가는 게 그게 사춘기다. 근데 사춘기가 없으려면 소통을 잘해야 된다. 엄마 아빠가 공부하고 있으면 애가 미안해서라도 TV 못 킬 텐데 엄마 아빠는 TV 보고 있으면서 애 보고는 공부하라 그러니 언젠가 복수하리라 된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또 운동도 이렇게 하시고 이게 진짜 정말 제일 좋은 교육이에요. 엄마 아빠 같이 하시고 뭔가 부모가 솔선수범하면 굳이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애들한테. 엄마 아빠가 정의로운 말 하고 엄마 아빠 생각이 정의로우면 아이는 정의롭게 자랍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옛날에 나오잖아요. 그럼 대충 이렇게 했구나. 아니 근데
서로 봐도 알잖아. 이제 나이 먹으면 누구 집안에는 어떻고 누구 엄마는 어떻고 누구 엄마는 뭐 이런 게 이제 대충 나오잖아. 근데 저희는 애들 딱 가르쳐 보니까 야 애는 괜찮다. 엄마 때문에 답이 없다. 금방 나오죠. 그러세요? 저희는 딱 이제 부모님 딱 와서 딱 보면 그 부모님만큼 딱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말을 안 해도 정말 이 애를 나한테 믿고 맡겼다 그러면 때려서라도 정말 1등을 만들든 아니면 뭐 정말 제정신을 차리게 만들든 하는데 야 말로는 때려도 된다 그러는데 때렸다 큰일 나겠는데 이러면 거기까지 야 얘는 여기까지야 더 가면 큰일 나.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습관이다. 그래서 그 습관을 어떻게 이제 잘 이어가실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사모님들도 지금 이제 나와서 같이 하면서 많이 엄마들하고 느끼고 깨닫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끊지 말고 우리가 이제 여름 지나면 여름에는 왜냐면 저도 이제 해보니까 이제 애들 방학하고 이러면 또 치닥거리 하고 이제 못 나와. 그럼 뭐 그게 또 여자의 일생이야. 그렇지만 조금 이게 습관이 되면 혼자라도 아까 저처럼 뭐 혼자라도 막 운동도 하든지 막 이렇게 하면 방도 쿵쿵거리지 않아. 혼자만 이러면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거라도 하시든지 뭔가 좀 이어가시면 좋고 또 9월 되면 또 이제 8월 지나면 또 이제 시작할 거니까 또 한번 그때 관심 갖고 또 보시든지. 혹시 또 뭐 질문 있으세요? 프로틴 네. 관장님이 근육통을 2주라고 하셨는데 정말 2주 앞서가 안 아프더라고요. 근육통을. 네? 근육통. 네. 근데 근육통이 지나가다가 관절들이 아픈 거예요. 어깨, 발목. 이것도 그냥 습관처럼 계속 하다 보면 괜찮아요. 그러면 밥 먹으면 다 낫죠.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거는 이제 제 쇳덩이를 막 이렇게 들잖아요. 막 드는 거는 근육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근육에 상처를 내는데 그 상처를 회복을 하는데 더 우리가 뼈 부러지면 뼈가 더 단단하게 붙는다고 이제 들어보셨죠? 그래서 애들 뭐 뼈 부러지는 거 괜찮아요. 더 단단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싸대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운동을 하면 근육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더 단단하게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최대 자극을 안 하더라도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해주면 보통 운동 안 한 사람보다 팔 크기는 똑같아도 운동 안 한 사람보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체력도 좋고 단단하시. 우리가 정권 단련하잖아요. 이 쇳덩이나 나무 쪽을 막 때리면 여기 미세하게 뼈의 이 정권에 다 파열이 돼요. 뼈가 파열이 돼요. 그럼 그 사이로 악교가 쫙 나와서 더 단단하게 굳고 또 때리고 또 깨고 또 단단하게 굳고 이게 단련이거든요. 그래서 근육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프다. 근데 지금 사실은 관절이 아픈지 관절 주변에 근육이 아픈지 사실 본인들 잘 모른다. 그래서 좀 이제 자 피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심장에서. 심장에서 피가 뿜어주죠. 피가 만들어지진 않죠. 조혈작용은 뼈 속에서 하죠. 뼈에서 피가 만들어지죠. 특히 대퇴골 이렇게 굵은 뼈에서 피가 많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피가 만들어지는데 이 뼈 속에 뭐가 있어요? 미네랄, 칼슘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죠. 그럼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 근육에다가 스파크를 팍팍 튀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스파크를 튀기려면 뼈 속에서 미네랄이 다 올라가줘야 돼요. 그럼 이제 뼈 속에 미네랄이 빠져서 근육 운동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운동이 끝나면 여기 비잖아요. 그럼 비면은 똑같습니다. 몸은 뼈도 더 많이 채우려고 그래요. 썼으니까 야 이번에 채울 때 야 이자도 좀 붙여줘 하고 이렇게 더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뼈도 튼튼해져요. 그래서 운동 끝나고 나서 너무 이제 굶지 마시고 좀 먹고 운동 끝나고 나서는 먹어야 되고 그냥 살을 빼기 위한 운동 끝나고 나서 그걸 채웠으면 그다음 공복 시간은 뒤에 가지셔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지나시면 다 회복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낫는 경우 거의 특히 뭐 코로나도 그렇지만 감기는 약이 없잖아요. 감기는 약이 없어요. 원래 바이러스에는 약이 없어요. 근데 코로나 약이 있다는 게 더 웃긴 거예요. 그냥 목이 아프면 목이 안 아픈 약을 주고 콧물이 나면 콧물 안 나는 약을 주는 게 감기약이지 그 감기약을 먹고 낫는 게 아니에요. 증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 뭐가 나요? 다 몸이 회복하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떤 병이든 다 내 몸이 회복하는 게 9할이에요. 90%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내 몸이 건강한 게 가장 훌륭한 백신이고 가장 훌륭한 면역체계예요. 그리고 몸은 자연 치유하고자 하는 항상성,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성질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조금 아프셔도 괜찮습니다. 금방 괜찮아지고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기에 상처가 났어. 내가 만약에 여기 팍 찢어졌어. 전쟁을 하다가 여기 막 찢어졌어. 막 폭탄 터져서 막 뛰어야 돼. 뛰어야 되는데 안 아파.
우리가 마찬가지로 운동을 한참 하는데 대퇴가 여기가 아파요. 근데 아픈데도 내가 계속 이발을 써야 돼. 선수들처럼. 그럼 뇌에서 호르몬을 뿌려줍니다. 마비할 수 있는. 여기가 아프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이 통증을,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또 뿌려져요. 그래서 야, 얘가 여기가 아픈데도 계속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를 마비시켜줘요. 뇌에서. 이게 몸이 이렇게 신기해요. 그래서 조금 아프면 당연히 몸에 비상사태 걸리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조금씩 난다는 얘기죠. 근데 또 이제 또 오래 계시면 이제 배도 고프시고 또 애들 생각도 나시고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시잖아요. 오늘은 짧게 이렇게 이제 인사드리고 나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